그린앱스 어스를 왜 했냐, 왜 하냐, 뭐 그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지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린앱스가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굉장히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괴적인 혁신만이 글로벌 기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는 뷰는 앞으로 먹는 것에서 탄소를 줄이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들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글로벌리 거시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에 저희가 이런 통합적인 솔루션을 만든 것이 이제 그린앱스 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길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민과 시장, 고객과 원료, 그리고 사람과 가축과 식량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비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업이 그린앱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의 가치에 주목했고 또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카길은 이미 수년간 저메탄, 저탄소 식품을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비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저메탄, 저탄소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소가 사료를 먹고 소화할 때 많은 양의 메탄을 좀 트름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거든요. 카길의 저메탄 사료는 생산성을 좀 증가시키면서도 장에서 메탄이 덜 생성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저메탄 사료에 들어가는 기술은 영국 정부가 세운 비영리 인증단체인 카본 트러스트에서 이미 메탄 저감 인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카길은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 검수를 통해서 사료 원료를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축산물에 대한 소비를 줄여야 하기보다는 축산업계에서도 그 다양한 연구 개발을 또 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간과하지 않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호흡 챔버라고 하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소가 이 호흡 챔버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닫힌 공간이고 소가 거기서 24시간 동안 사료를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메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 메탄의 농도가 그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메탄의 농도가 변할 겁니다. 이것을 추적을 해서 그 분석을 하고 그래서 24시간 동안에 배출되는 메탄량을 이제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실험적으로는 저메탄 사료를 예를 들게 되면 저메탄 사료를 먹었을 때의 메탄 발생량 그리고 저메탄 사료를 아닌 다른 사료를 먹었을 때의 메탄 발생량 이 차이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메탄이 얼마큼 줄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일반 사료를 사용할 때에는 오븐에 그 미소와 사료들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소화가 좀 덜 되는 기분이었었죠. 느낌이었었죠. 저메탄 그 사료를 사용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그 냄새도 좀 덜 나고 소화가 그 완전히 돼서 오븐이 좀 윤기 있는 그런 오븐이 배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한테도 나름대로 그 소화 효율이 더 좋아져서 건강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메탄 사료를 급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저메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통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근데 카길 사료가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상용화되고 있다는 거는 그린랩스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기획하고 출시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은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의 분명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리딩 그룹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의 반향을 이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플라스틱을 줄이자, 일회용품을 줄이자 이런 것들처럼 저메탄 사료를 사용한 소고기를 먹는 것이, 어차피 같은 소고기를 먹을 거라면 그런 것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고 저희가 거기에 이제 퍼스트 무버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일 큰 달성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린랩스 어스 프로젝트는 저메탄 한우 유통 사업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메탄 사료가 한우 말고도 다양한 축종한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젖소, 양돈, 그리고 토양탄소 농법을 통해서 농산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그린랩스 어스는 이렇게 농축수산에서의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인증 솔루션을 통해 갖고 각각 농민들, 기업들에게 다양한 ESG 평가 기관에 대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메탄 사업 개발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메탄 사업에 진입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린랩스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유통 판매를 좀 개발해주고 인증 제도를 또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이 축산농가에게 더 큰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미래 축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랩스가 탄소 중립, 축산물 생산, 또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미래의 축산업이 나가야 할 그런 로드맵을 그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 데이터들이 증빙이 되면 더욱 신뢰가 쌓일 것이고 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중립 등 다양한 혁신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특히 축산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약 30%를 저감해야 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제도들, 특히 이제 저메탄 사료 개발한다던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든다든가 하는 제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메탄 사료를 먹인 그런 소를 통한 축산물로 농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카길과 그린랩스가 협업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랩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결국에 이 저탄소 식품을 잘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인센티브 구조들을 잘 설계를 하고 그것을 공급받는 바이어 입장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저탄소 혹은 탄소 중립으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었는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린랩스 어스라는 인증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그냥 단순히 그 솔루션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이 실제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이 모든 과정까지도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게 됨으로써 이게 실질적으로 단순히 어떤 연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저희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